길. 오랜 역사를 품어가기도 또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곳. 사라지고 만들어진 무수한 길 사이에서 대구 북구 동천동 팔거역에서 동천 육교까지 이어진 720m의 긴 거리가 올해 새로운 길로 태어났다. 가을의 정취가 더해진 이곳에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작가, 소설가 이태원을 만났다. 이 길은 이태원이라는 소설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2020년 2월 달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오픈은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져서 6월 달에 했습니다. 이 길은 이태원 작가의 객사의 무대가 되기도 하는 공간이고요. 칠곡에서 이 작가를 회상하면서 우리의 지난 시대상을 한번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지역민과 예술가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 문화예술의 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작가 이태원이 나고 자란 곳이자 그의 작품 세계에 든든한 토대가 되어준 칠곡. 얼마 전 이곳에 그의 이름을 단 거리가 조성됐다. 1942년 칠곡에서 태어나 소설가를 꿈꾸던 소년이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한 소설가의 일생을 이 거리 위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태원 작가의 작품 30개 이상 중에서 객사, 낙동강, 계국, 초야 같은 작품들이 있고요. 이태원 작가의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기증받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안경이나 나침반, 그리고 볼펜, 봉투 오프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작가의 막내 동생인 이기원 시인께서 기증해 주신 자료들입니다.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태원. 자벽부로 일하며 완성시킨 첫 데뷔작이 바로 드라마로 히트했던 객사다. 사람이 하늘이라시면서 지는 와 외면하십니까? 중차에 대한 일을 그르칠 수는 없구만. 이 서찰을 갖다 드리마. 돈을 줄 기다. 받아가지고 팔공산으로 오니라. 이태원 작가의 객사는요, 동아일보 50주년 기념 공모 당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방송 3사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만들었는데요. 특히 강복절 3.1절에 특집 방송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애환을 담아낸 작품들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태원. 이 어린 학생들에게 작가는 어떻게 기억될까? 이태원 소설가님이 북구 출신이라고 하니까 괜히 더 정이 갔고 소설 이렇게 문학관 와가지고 여러 개 둘러보다 보니까 진짜 책으로 넣으면 읽고 싶었어요. 지역 출신 작가와 지역민들을 자연스레 이어주고 있는 길. 문화예술거리라는 이곳엔 문학관 말고도 즐길 거리가 많다. 요거는 은이고요. 요거는 이제 터키서. 제가 다 엮은 거라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 길 위로 펼쳐지는 진 풍경. 시민들이 거니는 일상 속에 문화와 예술이 스며들듯 존재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개할 길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리를 걸으며 문화를 즐기고 거리를 걸으며 옛 작가를 추억할 수 있는 길. 이 거리엔 오늘 또 하나의 추억이 쌓여간다. 칠곡에 이렇게 길게 뚫린 길이 많이 없는데 이 길에 이렇게 문화거리로 만들어주니까 저희는 그거를 되게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을 더욱 이태원길답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 문화를 즐기려는 이들이 놓쳐서는 안 될 이벤트. 글로만 쓰여진 소설 속 인물들이 생생히 살아나는 현장이다. 저희 거리극 공연 때문에 준비 중입니다. 지난 7월 이태원길과 함께 시민들에게 선보인 거리극 은행나무는 이야기한다. 소설 객사를 각색해 만든 이 거리극은 말 그대로 이태원길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공연. 이 거리를 지나는 모든 행인들을 위한 무대라 할 수 있다.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제 이 칠곡을 배경으로 한 우리 일반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깔려 있고요. 또
그 은행나무가 그쪽 향교에 엄청 오래된 고목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여기 무대에 세트로 있지만 그곳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전국으로 퍼졌고요. 이곳 대구도 3월 8일 서문장터에서 만세 운동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고된 탄압 속에서 향교를 지키기 위해 나선 민중들의 이야기. 이태원의 작품 중에서도 객사는 칠곡 향교, 팔거천 등 실제 칠곡을 배경으로 했다. 비싸게 팔았다 아이가. 외놈들 거 짓는다고 향교의 나무를 다치게 할 수가 있는 깁니까? 니는 나서지 마라. 니도 낑기지 말거라. 장편 소설의 복잡한 서사는 짧은 형태에 맞게 다채로운 요소들로 크게 녹아들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은행나무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정말 보면은 색깔이 너무 예쁘게 은행나무도 저희가 최대한 극화시켰고 너무 내용이 긴 내용을 짧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만 저희가 들고 와가지고 배우들의 연기로 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의 연기? 네. 그게 뛰어나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뛰어난 배우들과 합을 맞춰 볼 수 있는 기회. 거리극이라 이름 붙은 이유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다. 만세 운동을 했니? 어서 끌고 가. 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그 객사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 공연을 보시는 관객들도 공연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가까이에 있는 칠곡 향교나 아니면은 뭐 이태원 생가나 아니면은 원래 객사에 위치해 있는 칠곡 성당이나 아니면은 뭐 팔교천 같은데 한번 이렇게 투어로 이렇게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은행나무처럼 이곳에 남아 향교를 지켰습니다. 작가 이태원이 타지에서 써내려간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 갖은 핍박과 수탈 속에서 꿋꿋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킨 이들에게 관객들은 여전히 박수를 보낸다.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공연은 길 가다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생각외로 이제 보니까 그 연극의 퀄리티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SNS에도 올리고 주위의 지인들한테 보러 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길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태원 씨의 그 작품 속에 숨어 있는 걸 이제 뮤지컬로 더 보니까 더 재미있고 뭔가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뜻깊게 지나갈 것 같아요. 거리극이 끝나고 하늘이 어두워지면 이태원 길은 또 다른 색으로 채워진다. 늦은 밤거리를 빛내는 각양각색 아티스트들의 공연. 그렇게 또 이태원 거리의 가을밤은 깊어간다. 이태원 길이 생기면서 사실 좀 많이 죽어 있었던 그 길목인데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공연들을 하게 됨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동네 분위기가. 멋있었어요. 가수도 멋있고 백밴드도 멋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센세이션하고 이 거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로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길 위에서 다시 태어난 소설가 이태원. 과거를 살았던 작가의 삶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함께 숨쉬는 문화터로 꾸준히 발전하기를 바라본다.
음악과 예술이 공존하는 이태원길 보셨다면요. 이곳은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입니다. 한국 관광 100선에 오를 만큼 전국적인 유명세도 탔고요. 명실상부 대구를 대표하는 길입니다. 가수 김광석과 그의 음악, 그리고 그 시절 추억이 녹아든 거리. 여러분의 느낌이 이분들과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쁜 카페도 구경할 수 있었고 이제 주변 조경도 잘 돼 있어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볼 것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수 김광석의 음악과 그의 이야기가 흐르는 이 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만 벗어나도요, 또 다른 모습의 풍경의 골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문화예술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바로 음악에서 미술로 이어집니다. 쓱 지나칠 법한 모퉁이 골목길, 바로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작은 갤러리 하나. 김광석 길의 또 다른 모습은 이곳 예술상회 토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김광석의 음악이 옅어지는 골목자락엔 우리 눈에 숨어있던 작은 미술관이 더 많이 자리합니다. 여기 이정배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굿스페이스도 그중 하나죠. 대도시 혹은 자본화된 도시에서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있을까, 대도시에서 같이 있을까에 대한 그 작가적 질문 혹은 그런 모양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인간의 욕망과 도시, 그 안에서 자라난 자연을 표현한 그가 대구 도심 한복판 김광석 길에서 전시를 열었습니다. 서울 태생인 그에게도 이 길은 독특한데요. 서울의 그 대학로의 초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대학로는 굉장히 많이 커지고 또 분주해지고 그랬었지만 과거의 대학로는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 창구 같은 역할을 좀 했었어요. 대학로의 과거와 비슷하게 이 김광석 거리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어떤 그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분위기에 맞게 건물도 독특하게 지어졌고 그런 어떤 그 젊은 감각과 젊은 에너지들이 이 갤러리 자체에서도 충분히 발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억의 감성과 마주하는 젊은 감각. 어디서도 만나보기 힘든 유니크함. 그 묘한 매력에 예술가들은 이 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광석 길이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방천시장 내에는 뭐 젊은 예술가들이 저렴한 뭐 임대료 때문에 작업실이 거의 밀집지다시피 했었고, 그거와 더불어 이제 김광석 길도 활성화되고 또 공연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작업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 같은데. 가난한 예술가의 거리에 찾아온 풍요는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둥지에서 내몰리고만 사람들. 다행인 건 골목 구석구석에 문화예술가들의 둥지가 다시 움트고 있다는 겁니다. 캐리커처. 안녕하세요. 이거 마동석 배우 같은데 직접 그리신 거죠? 예,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아니 진짜 코랑 그 특유의 눈이랑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데요? 인물 특징을 좀 과장해서 재밌게 표현해드리는 그림을 그리는 게 캐리커처거든요. 재밌게 표현해봤습니다. 와, 작품들 진짜 많은데요? 서상준 작가의 공간에는 그간 이 길을 다녀간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이 자리합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특징만 탁 살려서 그렸을 뿐인데 사실 누가 누군지 거의 다 알아는 보겠어요. 사실 특징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좀 콤플렉스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그려서 보여드리면 혹시 막 싫어하는 손님은 없으셨나요? 그게 콤플렉스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콤플렉스가 오히려 매력 포인트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통 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재밌게 즐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딱히 특징 없는 얼굴 같기도 한데 저도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징을. 네. 너무 긴장한 거 티 나죠? 초상화는 처음이라 표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살짝 고민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면 어떤 분이실까요? 기억에 많이 남는 손님은
시각장애인 손님이 한 분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도 그분은 그 그림을 못 보시잖아요. 근데 왜 이 그림을 그리시려고 할까? 저도 물어보진 못했는데 손님께. 그리고 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안 보이신데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짐작해보건데 뭐 그리는 그 과정에서 제가 관찰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시간이 그분한테는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평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이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기억에 많이 남는 손님을. 그러셨을 것 같네요. 이 길에서 꽉 채운 4년을 보내고 5년째를 맞이한 서상준 작가. 그에게 김광석 길은 삶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가님께는 이 김광석 거리 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좀 많이 남다를 것 같네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캐리커처라는 일을 처음 시작했기도 했고 네. 처음에 커플이 오셨다가 다음에 결혼을 하시고 오시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애를 낳아서 같이 오시고 그리고 뭐 다음에 또 올게요 내년에 또 올게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 약속들이 많이 1년 2년 쌓이다 보니까 기다리는 설렘도 있고 그런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김광석 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또 그런 행복을 기록하고 네. 발자취를 다 남겨주시는 느낌이에요. 지울 게 있었나요? 좀 어려운 모델이에요. 진짜요? 재밌게 표현하기 어려워. 너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미인이셔서 뭔가 특징 잡기가. 너무 예쁜데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10분 만에 또 다른 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김광석 길에서 새로움을 발견한 제 표정, 제 인증샷입니다. 지도상에 이 골목에도 갤러리들이 꽤 있는데요. 여긴가 봐요. 문을 열었는데 전시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작품 보러 왔는데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럴 땐 물어봐야죠. 와, 또 이렇게 문화요 진행하다 보니까 아는 작품을 또 만나게 되네요. 그때는 이렇게 진짜 큰 볏집단을 봤었는데 지금은 이런 미니미한 사이즈로 만났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네. 또 뵙네요. 그러네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작가님 작품 있는 곳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촉촉해야 네. 또 얘들이 또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김결수 작가의 노동 시리즈 중 하나인 숭고한 노동입니다. 여기 볏짚 더미 위에 자라난 싹은 배추라네요. 이 공간이 작가님의 아지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아지트라기보다는 좀 예술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좀 사랑방 이야기? 작가님이 그럼 이 사랑방의 직이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사랑방 지기. 네, 어떻게 맞아요. 김광석 거리에 이 사랑방을 또 운영하게 되셨는지. 한 1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요. 이게 방천 재래시장 활성화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예술인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작업도 하고 그러던 차에 또 어느 날 이게 김광석 거리가 이제 떠오르면서 또 많은 외지인들이 또 관광도 오시게 되고 또 문화적인 어떤 충족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하나 공간을 내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벌써 한 3년 지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네. 지역 현대 미술 작가는 물론 신인 작가들을 위해 다양한 작품을 소개해온 갤러리 문101. 2인전으로 함께 전시한 작품은 권기철 작가의 사랑 후 남겨진 무게입니다. 작가님께서 워낙 애정을 또 쏟고 계신 공간이다 보니까 뭐 김광석 거리가 좀 변화하는 모습에서 안타까움도 느끼셨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미술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아무리 이게 자연스러운 공간이고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전시장 관람의 문턱이 예전보다는 낮지만 조금 높은 맛이 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작가와의 어떤 대화의 시간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새벽 이슬에 의해서 이제 풀잎들이 힘차게 자라듯이 우리 미술인들도 만인들이 많이 바라다 봐줄 때 훨씬 더 흥겹고 힘이 날 수 있겠죠.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술인에게 흥겹고 힘이 나는 공간,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과 젊은 작가에게 그야말로 열린 공간인 샘 갤러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전시로 기획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스펙트럼의 취향에서 자신이 부합하는 것을 골라서 그 부분을 작업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모셔서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요. 김광석 거리에 되게 다양한 갤러리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에도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이 되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사람들이 흥미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좀 한옥과 같은 다른 색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대안적이기도 하고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좀 색다른 체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멋진 공간을 젊은 예술가를 위해 내어준 김미향 대표. 그녀 역시 미술 작가입니다. 공간이 예쁘기도 한데 또 좀 특별한 게 한옥 지붕 아래에 곳곳에 또 옛것의 흔적도 있고 또 요즘 활동하고 계시는 작품 활동의 흔적도 보이거든요. 대표님이 직접 가꾸신 공간인 거예요. 네, 직접 가꾸었습니다. 2013년부터 이 공간을 손으로 벽지 뜯어내고 장판 걷어내고 근데 공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공간이 그냥 스며들면서 이게 길이 조금 다르게 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오히려 젊은 학생이나 젊은 예술가들한테 이 공간을 좀 내어주고 계시잖아요. 갤러리를 하시는 분들은 연배가 이미 중년 청춘 된 분들이에요. 저도 이제 그렇고 몇 군데 이제 갤러리들은 굵직굵직한 전시가 상당히 많이 기획이 돼요. 이 공간은 사실 대안 공간의 개념으로 저는 학생들한테 통로를 앞으로도 열어놓을 계획이고 그냥 구색이 정말 착착 맞아서 잘 이렇게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네. 젊은 예술가를 위한 공간 여기도 있습니다. 10월 27일 저녁 갤러리 토마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현대 무용가들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발표하지 못한 작품을 갤러리 공간을 이용해 촬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공간에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대표님하고 상의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었어요. 저도 저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하게 되는 그런 거리인 것 같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또 다른 젊은 예술가의 발길을 갤러리는 기다립니다. 지붕 이런 거는 원래 있던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예요. 보수만 조금씩 할 뿐. 예, 보수. 지붕이 스며든 세월의 공간이 또 어떤 작품과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네. 풍경이 상당히 잘 어우러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작가분들 군데군데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김광석 거리의 갤러리는 좀 골목골목에 숨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발굴해내는 그래서 가서 구경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발굴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골목골목에 들어가시면 갤러리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유독 또 젊은 작가랑 젊은 예술층이 좀 더 많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갤러리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유도하기도 해요. 젊은 분들과 그리고 기성 작가분들의 전시를 골고루 섞어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2012년 김광석 길에 둥지를 튼 김미향 대표는 이 길이 변해온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새롭게 꿈을 키워나가는 이들도 지켜봐 왔는데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 김광석 거리에서 좀 몇 년간 쭉 함께 해오시면서 이 거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다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다 느꼈죠. 초창기에는 이 거리가 상당히 어두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군데군데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때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냥 좀 놔두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받아들였을 때 뭘 해야 될까에 어떤 질문을 남겨둬야 될 것 같고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공간은 우리 공간이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이 김광석 거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ING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우리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ING라고 하고 싶어요. 현재 진행형이다.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예술이 골목마다 보물처럼 숨겨진 김광석 거리엔 오늘도 현재 진행 중인 예술가의 작품으로 가득합니다. 신동열 작가의 작품 대문처럼 문을 두드리는 관람객들을 언제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익숙한 거리에서 꼭 한 발 더 내디뎌 보세요.